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유니버셜 디자인과 적정기술 디자인, 에코 디자인 이렇게 3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유니버셜 디자인부터 봐볼게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말해요. 제품,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제품들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물건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설계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흔한 가위를 봐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위를 쓸 때 불편함이 없지만 왼손잡이인 친구들은 일반 가위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껴요. 바로 가위는 오른손잡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많기 때문이에요. 가위를 자세히 보면 손잡이 양쪽이 달라요. 구명이 작은 부분은 엄지손가락을, 큰 곳은 검지나 중지손가락을 넣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양손잡이용 가위가 나오기도 해요. 이처럼 90%의 사람만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닌 100%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린이, 고령자, 외국인, 장애인 등 나이, 성별, 언어,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유니버셜 디자인은 나이, 성별, 언어, 신체 조건 등의 조건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로널드 메이스 교수에게 창안됐는데요. 9살 때 척수성 소아마비에 걸린 그는 어렸을 적부터 휠체어를 이용했어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그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명칭과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나 환경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소외, 격리시키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특징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공평한 사용, 사용성의 유연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알아챌 만큼 충분한 정보, 실수를 감안,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 첫 번째 공평한 사용부터 알아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센서로 사람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봐볼게요. 키가 작은 아이,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 짐이 많은 사람 등 손잡이로 문을 열기에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센서로 앞에 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센서 자동문은 모든 사용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공평한 사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사용상 유연성을 봐볼게요. 사용자가 자신에게 편하거나 원하는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위가 여기에 속해요.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구분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어느 손으로든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용 가위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이에요. 사용자의 언어, 경험, 지식과 상관없이 직감적으로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간결해야 해요. 구멍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적은 힘으로도 쉽게 전기 코드를 뽑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가운데 구멍을 커다랗게 뚫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사용 방법에 접근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알아챌 만큼 충분한 정보는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시각, 청각, 촉감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대표적인데요. 요즘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라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화살표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문이 닫히는지 열리는지 기호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또 기호 밑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도 있어요. 이렇게 청각적인 요소, 점자판, 불, 기호 등 최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집어넣어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어요. 5번째, 실수를 감안은요. 실수나 사고를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뭘까요? 친구들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점자블록인데요. 원래는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해 노란색으로 점자블록을 제작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LED로 바뀌었어요. 야간에도 구분하기 쉽고 시력 장애인들 뿐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느라 바닥만 보는 사람들 많죠. 앞을 보지 않고 바닥만 보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해요. 그럴 때를 위해 초록불일 땐 초록색, 빨간불일 땐 빨간색으로 바뀌어 교통사고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줄이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예시예요. 6번째는 적은 물리적 노력입니다. 무리한 힘이나 동작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도꼭지는 힘들게 손잡이를 돌리지 않고 위아래 조절을 통해 물을 틀 수 있고 좌우 방향 조절을 통해 온수 조절이 가능해요. 훨씬 힘이 덜 들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접근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동이나 수납이 용이하고 다양한 신체 조건의 사용자가 사용 가능해야 해요. 예로 높이가 다른 손잡이를 들 수 있어요. 보통 지하철 손잡이보다 약 10cm가량 낮게 설치돼 키 작은 승객을 배려했어요. 키가 큰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디자인의 예입니다. 이렇게 유니버셜 디자인은 90%의 사람만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100% 우리 모두가 편리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양식들이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해준다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겠죠? 다음으로 적정기술 디자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적정기술 디자인이란 이미 개발된 지역이 아닌 제3세계에서 그 지역의 문화, 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을 뜻합니다. 적정기술 디자인은 에른스트 슈마어에 의해 창안됐는데요. 최초로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소규모 기술인 적정기술 개념을 제시했어요. 선진국과 제3세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후진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정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라이프 스트로우가 있어요. 라이프 스트로우는 생명 빨대라는 뜻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적정 기술이에요. 박테리아, 기생충, 미사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정수기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쉽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큐드럼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와 같은 물 부족 국가에서는 사막화가 가속화돼 물을 구하기 어려워요.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무거운 물을 들고 와야 하는데요. 대개 물을 깃는 일은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의 몫인데요. 굴리는 물통인 큐드럼은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밀고 당기는 힘으로 쉽게 물을 기를 수 있어요. 식순환은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더 나은 디자인으로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적정기술 디자인의 예시는 라이트 오브 라이트인데요. 페트병 전구는 필리핀 빈민촌에서 개발되었어요. 따닥따닥 붙어있는 판자촌은 아침에도 빛이 가려져 채광이 좋지 않았어요. 빈민가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아침에도 어두운 채로 살아야 했죠. 그때 브라질 출신 발명가 알프레도가 간단한 도구로 페트병 전구를 만들었어요. 페트병 안에 표백제와 물을 담아 빛을 굴절시키고 산란시켜 집 내부의 빛을 반사시켜 간단한 전구를 만들었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정기술 디자인의 좋은 사례예요. 이제 에코 디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에코 디자인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과 기능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뜻해요.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고 사용이 끝난 것은 분해가 가능하며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과 포장을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요즘 제로 웨이스트란 말 많이 나오죠? 제로 웨이스트란 쓰레기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인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요즘 유행이에요. 우리 대나무 칫솔을 봐볼게요. 우리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중 하나인데요. 바로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로 만들어진 칫솔입니다. 플라스틱 칫솔은 연간 39억 개가 버려집니다. 한 개의 칫솔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4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2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칫솔을 바꿔야 하는데 그만큼 플라스틱은 계속 쌓일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대나무 칫솔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대나무일까요? 대나무는 하루에 30cm 이상, 보름 만에 15m가 자랍니다. 다른 나무와는 달리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칫솔은 특수 처리를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생분해되며 다시 지구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소하지만 작은 부분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디자인의 예시입니다. 에코디자인의 또 다른 예시로 먹을 수 있는 쿠키컵이 있어요. 요즘 카페마다 일회용 컵 남용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큰데요. 그래서 빨대도 종이 빨대로 바뀌기도 했죠. 커피 브랜드 라와짜에서는 쿠키컵이라는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넣어도 녹지 않도록 내부에 아이싱 슈거를 활용해 컵을 디자인했어요. 커피를 마신 후 쿠키까지 먹을 수 있어 사람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벤 허트리의 씨앗 라벨을 봐볼게요. 영국의 디자이너 벤 허트리가 디자인한 것으로 야채 레벨이 씨앗이 되는 제품입니다. 100% 생분해 종이로 야채를 포장하고 야채 라벨에 잉크 대신 커팅하는 원리를 이용해 글자를 담았어요. 또한 종이 포장 속에 채소의 씨앗이 있어 당근 종이 포장을 땅에 심으면 당근이 자라고 시금치 포장 종이를 땅에 묻으면 시금치가 자랍니다. 채소를 구매함과 동시에 재배를 할 수 있는 씨앗을 두는 에코디자인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해 알아봤어요. 90%가 아닌 100%를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셜 디자인과 개발도상국 제3세계를 위한 적정기술 디자인, 인간뿐 아니라 자연을 위한 에코 디자인까지 세 가지 모두 자신,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친구들도 무언가를 사용할 때 타인을 위한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